글쓰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맷 오랜만이죠. 일단 제가 글쓰기를 예전에, 그러니까 이 채널이 정치 채널이 되기 전에도 항상 이 글쓰기랑 독서를 강조했던 이유는요, 이게 인간의 지성에 다다르는, 그리고 뇌를 깨우고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사실상 그 10세 이전에 어느 정도의 그 메이저한 발달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동안 뇌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창조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글쓰기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창조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텍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점 더 받아들이고 생산하기 굉장히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 생각, 나의 이야기,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튜브라는 일단 영상 플랫폼이 생겨버렸고, 그게 이제 사실상 이 전체 미디어판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AI의 등장도 한몫하겠습니다. 대신 뭔가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로 각 잡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쏟아내는 그런 일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글쓰기라는 거는요, 그래서 창작, 창조, 이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치적이고 보수적 글쓰기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글쓰기가 정치에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연설문, 그리고 칼럼, 물론 요즘 시대에는 어쨌든 영상 매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이 라이팅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좋은 칼럼, 좋은 연설문,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과서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왜 책을 찾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미 텍스트가 가지는 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나 보수적 글쓰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글쓰기 전체의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쓰기의 정의와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글쓰기의 기능은 크게 첫 번째로는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소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묶이기 시작하면은 확장이 가능해지겠죠. 이 확장된 기능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선동 같은 것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목적들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나오는 게 이 글쓰기라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즉 만능 툴같이 되는 겁니다. 그 인류 발전 과정에서요, 글이 등장하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요, 무언가를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그 문명과 역사적으로는 글이라는 거는 천년을 갑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실물로 남는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실물로 남는다는 거예요. 영상하고는 좀 달라요. 영상을 여러분 USB에다가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죠. 근데 글을 써가지고 인쇄해 놓은 거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글을 쓴다라는 거는요, 내 생각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생각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10년, 100년, 1000년을 흐르겠지만 이걸 내가 어쨌든 글을 써가지고 생산을 해내면은 내 글이라는 게 이 현대 역사에 등장하는 시간부터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이 글이라는 애가 살아가는 건데, 이 글은 그래서 내 생각을 담고 내 정신을 담고 있는 하나의 분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정신의 그 카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어도 1년에 글을 2편씩만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쓰는 건 아니니까 20대부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30대인 분들은요, 적어도 20편의 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40대인 분들은 적어도 40편의 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50대는 60편의 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 글 한 편이 한 장 정도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이때부터는 책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얇은 책이 되지만. 그런데 1년에 2편이 아니라 1년에 4편씩 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1년에 8편씩 쓴다면 어떨까요? 아니, 나아가서 한 달에 한 편씩만 쓴다면 어떨까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쓰지 않더라도
일단 어떤 글든 써놓고 보면요, 이것이 이제 산문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칼럼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냥 수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글은 한 편 한 편이 가지는 힘도 크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글은 하나의 굉장히 큰 데이터가 됩니다. 내 삶을 기록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거나 혹은 좀 더 강렬하게는 주입도 가능하고 정보를 퍼지게 하거나 확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감정 해소가 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글쓰기는요, 사실 힐링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 지인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깊은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겠죠. 듣다 보면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글을 짧게라도 써보라고 권합니다. 왜냐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마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생각이 아니라 글쓰기거든요. 감정에 대한 마주하기. 근데 상처가 있다면요,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글로 써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이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쨌든 날마다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SNS도 사진이 주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혹은 뭐 문단이든, 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볼 때,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게시글도 볼 것이고 게시글보다도 그 영상의 제목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데 글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우리 일상에서 아예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무기로 삼을 수 있다면은 일단 개인적인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집단,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좌우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우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 사기를 북돋우고 적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글쓰기의 참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글쓰기를요, 많은 분들이 약간의 그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나 혹은 거리를 좀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글쓰기 자체가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 혹은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글을 업으로 삼아서 막 작가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글쓰기는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처음부터 거대한 거인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글쓰기는 정말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라는 겁니다. 글쓰기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글감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관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영감, 아이디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화에서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 근데 이제 관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 중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살면서 무언가를 자세히 진득하게 오래 관찰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야지 되는 습관 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영감이라는 거는 그 예술 활동을 한다. 글쓰기도 예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예술적인 활동으로 글을 여기시는 분들 플러스 어떤 그 뮤즈라든지 혹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그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혹은 이념, 개념, 관념으로부터 이런 어떤 대단한 그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영감으로부터 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반드시 상대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아니고 대화 자체가 깨달음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글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있었던 일, 아주 평범한 것들, 평균적인 것들, 보통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글쓰기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걸요, A4 용지 한 장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글쓰기는 한 문장이어도 좋고 두 문장이어도 좋고 세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길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글쓰기를 입문할 때는요, 미완, 미성숙 이것을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 글은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완전히 명확한 어떤 형태를 갖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길이도
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실제로 쓴다는 것 자체가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라는 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별거 아닌 그 초등학교 숙제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기를요, 그래도 꾸준히 쓴 사람이랑 아예 안 쓴 사람이랑은요,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저는 일기를 굉장히 오래 써왔습니다. 물론 날마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쓰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해가지고 20대 때부터 꾸준히 썼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글감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전 정말 이제 글감이 없을 때는 그냥 일기장을 옛날에 쌓아놓은 일기장들을 뒤져봅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글들도 나오고 이상한 글들도 나오고 흑역사도 나오고 그러는 편인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런 글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를 그냥 지금까지 해온 상태로 계속 한다면 이제 답이 없겠죠. 근데 무언가를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뇌를 쓰다 보면은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싹틀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쓰고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요, 생각하는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관점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글쓰기랑 독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죠. 변신으로 유명한 그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ll about moments. Moments define life. 그러니까 순간, 모든 것은 전부 다 순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순간이 삶을 정의한다. 살짝 의역하자면은 순간이 일상 혹은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에 대한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왜냐면 사람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고요, 친구에게 선물 받은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제 사온 빵이 생각이 나가지고 빵을 한 조각 먹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한 편 썼고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 바퀴 하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요, 일단 좋은 글쓰기의 시작은 아닙니다. 나열보다는 집중이 이제 여러분의 그 글쓰기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는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했다 그 다음에 이걸 했다, 이거를 하는 거는 크게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글쓰기라는 것이죠. 글쓰기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린 그 일에 대해서만 쓰는,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소재를 하나로 좁혀가지고 쓰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커피를 내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커피 향기가 평소와 같았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내가 습관이 되었는가? 커피를 마시면서 했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재 혹은 주제를 좁혀야 돼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한 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글쓰기의 기초는 집중입니다. 배제와 집중입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나에게 중요했던 일을 딱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두 개, 세 개가 있다면은 글을 두 편, 세 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한 편에 굳이 다 몰아 넣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글쓰기는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글은 절대로 좋은 글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서 글쓰기의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